보험 업셀링을 설계받았는데 90세 만기를 해지하고 100세 만기로 얹어서 가자고 하네요. 꼭 100세 만기가 필요할까요?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박성현님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저기 보니까 또 애기 사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엄마야. 엄마면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일단 나이를 먹었어도 35세 전후일 거란 말이죠. 그쵸? 30에서 35세 사이야. 이빠이 35세를 일단 잡아봅시다. 90세까지만 가더라도 55년을 가는 거야. 그때는 암 진단비에 대한 가치가 지금 3천만 원이지만 55년 이후에는 3천만 원 가치가 아니야. 그때는 500만 원 될까 말까예요. 알겠어요? 왜? 55년 이후야. 이거는 단순히 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급여 생활자들 있죠? 급여 생활이 지금 급여가 올라가질 않아. 왜? 생산할 게 많아야 올라가지. 기업도 지금 휘청휘청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90세까지만 가도 충분한 거야. 왜? 병원 치료비는 100세까지 쫓아가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입원했더니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55년 이후에는 일주일 입원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오잖아? 1000만 원이 나와도 실비에서는 보장을 한단 말이야. 왜? 얘는 5천만 원 한도에도 보장을 한단 말이죠. 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폭넓게 한단 말이야. 5천만 원 한도에서. 아까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정액형이에요. 진단비 얼마, 수술비 얼마, 입원비 얼마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란 말이야. 얘는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 근데 실비는 5천만 원 한도라 그래서 한도가 포괄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55년 후에 일주일 입원해서 1000만 원 나왔다. 그래도 실비에서는 보장을 하는 겁니다. 왜? 얘는 한도에서 보장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세 만기를 100세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설계사들의 대가리는 맨날 그 자리에만 있는 거야. 어떻게든 계약을 뽑아내서 수당만 챙기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박성희 씨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어. 근데 나중에 90살에 늙어 죽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살아보지도 못한 10년치 보험료는 내고 죽어버린 거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액형 보험에 있어서는 100세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근데 지금도 설계사들 99.9999999%는 뭐다? 100세 시대다. 초특급이 졌다이 소리를 해도 난 몰라! 나는 100세로 할 거야 무조건. 돌대가리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눈탱이 쳐맞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울고 민원 넣고. 근데 그만뒀어 보험회사.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병원비가 3만원 정도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소액이라도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거 뒷꼬리에 청구력만 남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실비 한 달 5만원씩 정도씩 내는데 타먹은 게 1도 없어서. 일단 모아놓으세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알겠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있는 날부터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사고 있는 날부터 되는 거니까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 지금 신정아님의 중요한 건 뭐다? 1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 보험을 끌고 가면서 보험금 청구할 것만 모아둘 것이냐 아니면 이 보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냐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걔 거지 같은 걸 만약에 끌고 간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돈에 대한 낭비만큼 허망한 게 없는 거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통해서 하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하는 게 통수 덜 맞는다 이거죠? 아니라니까. 죽겠네 진짜.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은 자동차 보험 말고는 다이렉트 보험은 다음에 그 교보 라이프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그 정기보험 같은 거 그 다이렉트 보험 빼고는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아껴보려고 삼성이면 삼성, 교보만 교보, 하나면 한화, 메리츠만 메리츠 이쪽으로 전화해서 보험료 아껴보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눈탱이 거기서 쳐맞는 게 뭔 줄 알아? 본사 콜센터로 전화했어. 저 한화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한화로 전화를 한 거야. 그래도 이거 쌀 것 같은 거야. 다이렉트라면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담당 직원 연결시켜드려서 설계해드리라고 할게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설계하잖아? 그 사람이 설계를 하나 초특급이 설계하라 그럼 보험료 차이 1원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거는 다이렉트라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은 똑같아. 그건 무조건 설계사를 통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입할 때 그렇지. 이 정도만 그래도 싸게 가입했네. 설계사한테 물어봐. 이거 다이렉트라 싼 거죠? 당연히 싸죠. 눈탱이 쌍방으로 쳐맞는 거예요. 알겠죠? 보험료 차이 1원도 없다. 단독 실비 모든 회사 같은 거 초특님 방송 보고 배웠어요.
콕 집어서 회사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후 건강보험도 같이 들고 싶어서 요라고 했어. 이후 들지 마시고 아예 애초부터 무해지 종합으로 같이 들어가세요. 보험료 싸. 알겠죠? 일단은 실비 가입하고 나머지 건강보험은 추후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지. 기존 보험에 많이 있으니까 일단 실비만이라도 하고. 왜? 설계사들이 실비는 안 받았어. 돈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종합보험은 비싸니까 일단 실비만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초특급님. 너는 어디가 맨날 네 멋대로만 생각하냐? 정말 돈이 없어서 실비보험만 딱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정도 보험료는 낼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정말 딱 한 달에 2만 원밖에 여유가 안 돼서 실비보험만이라도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웃기는 말씀이지만 실비보험조차도 가입 안 합니다. 알겠죠? 초특급 말 들으세요. 나는 수만 명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아예 애초부터 다시 가입하세요. 건강보험 뽑았는데 너무 더럽게 비쌌어요. 얼마짜리 뽑으셨는데요? 38만원짜리 뽑아왔어요. 그거는 몽댕이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알겠죠? 종합보험하고 실비 같은 거 가입해도 7만원이면 충분하니까. 알겠죠? 오빠님? 그래. 닉네임이 오빠인 거 봐서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야. 7만원 무해지 보험으로 해서 하면은 충분하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건영님, 자동차보험 법률 지원 특약이 자차 자기발에 해당된다는 거 제외하고 운전자보험과 차이가 있나요? 운전자보험 3대 중요한 보장 부분이 이용이라 해서 이건영님 너무나 많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 운전자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금 법률 지원 특약 있죠? 이것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왜 큰 차이가 없냐? 이거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차만 돼. 내 차만 되는 거지 와이프 명의로 해서 사고를 했다. 이걸 못 봤습니다. 근데 남의 차 끌고 가다가 사고를 할 가능성이 살다가 몇 번이나 되냐고. 까놓고 얘기합시다. 까놓고. 남의 차 끌고 가다가 남을 쳐갖고 죽일 가능성이 얼마나 돼? 그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내 차냐 아니면 남의 차냐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방송에서 난 얘기한 적은 있어요. 남의 차는 안 된다. 내 차밖에 안 된다. 이거는 단점일 수 있지만 이 단점이 사실은 큰 단점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왜 자꾸만 자동차 보험으로 따로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운전자 보험은 특약으로 종합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0원이면 20년만 납입하고 80세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가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60이면 60, 70이면 70, 심지어 80 될 때까지 계속 이거는 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차만 되냐 남의 차도 되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 그냥 특약으로 넣으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알겠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딱 보면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나 20년 한 사람이야. 20년. 내가 공부한 거를 이용을 하세요. 초특급을 이용해만 되는 거야. 돈 내고. 그 정도나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 20년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요. 2007년 8월 흥국화재 다모아 가족사랑보험이에요. 다모아에 3,000에 10 실비가 있어요. 올해 7월 26,000원 인상돼서 실비 35,000원 내요. 착한 실손 전화인 정답인가요? 정답일 걸 알고 질문한 거잖아. 그쵸? 26,000원 돼서 35,000원이라 그러면 원래 이거 얼마였었어? 9,000원이었잖아. 4배 올라간 겁니다. 4배. 알겠죠? 2007년 12년 만에 4배 올라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방송에서. 이거 많이 올라가니까 갈아타라 라고 했더니 초특급을 제외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모든 설계사 새끼들이 절대 갈아타지 마라. 예전 실비가 저 좋으니까 무조건 유지해라. 갈아타라고 하는 새끼들한테 침을 뱉어라. 이따위 소리하고 그랬었어요. 그 새끼들 그 영상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험 설계사들의 실체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많이 올라갔다. 이쪽에 있어서의 선두인 초특급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인용하겠다. 왜? 좋은 거는 인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얘기한 새끼 한 새끼도 없습니다. 그 영상 싹 삭제했어요. 예전 실비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해지하지 말아라고 해서 대문에 걸어놓은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거 싹 삭제했습니다. 기존 생명보험사에서 실비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실비를 단독으로 전환 조건 없이 전환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단독 실비로 전환하기 전에 MRI 찍고 청구한 다음에 전환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는 청구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일단 전환하고 난 다음에 기존 MRI 촬영한 거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환한 보험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전환하기 전에 보험에 적용을 받아요. 왜? 그때 유효할 때 찍었기 때문에 예전 거로 적용받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가 보험료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 추후 보험에 대해서 추가 납입금이 매달
나가고 있었는데 추가 납입을 해제하면 그 금액이 약관 대출 받는 금액 제하고 들어오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약관 대출을 받은 건 그 아까 적립보험료, 예를 들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납입보험료죠. 추가 납입보험료와 약관 대출 받은 건 전혀 상관이 없어. 왜? 말 그대로 약관 대출은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가 납입을 쭉 하다가 나중에 추가 납입을 이제 해제해버리고 나중에 해약 보고 추가 납입 뭐 한 거에 있어서 내가 일정 부분을 만약에 중도 인출을 한다. 그러면은 중도 인출을 한 것과 이 약관 대출 받은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언제 영향이 있느냐? 만약에 약관 대출을 뭐 한 1,000만 원을 받았어. 1,000만 원을 딱 받았는데 중도 인출하기 전에는 계속 추가 납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 있었어. 해약 환급금이 2,000만 원 있었는데 중도 인출을 하는 거는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 적게는 4회, 많게는 12회까지 되거든. 그래서 적게는 4회인데 아무리 4회라고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50%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2,000만 원, 적립금이 2,000만 원이었었어. 그래갖고 딱 중도 인출을 50%를 했더니 딱 1,000이 남은 거야. 근데 적립금이 1,000이 남았고 여기서 대출금이 1,000이 남았지 않습니까? 얘때는 또이또이해서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중도 인출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대출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요럴 경우에는 이 약관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만 상환을 하는 거지. 만약에 약관 대출을 1,000만 원 받았는데 중도 인출을 하려고 딱 적립금을 보니까 3,000만 원이 돼 있어. 그러면 아까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50%가 된다 그랬죠? 한 번 딱 하면은 1,500만 원은 남았단 말이야.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1,500에서 또 3개월 이후에 4번이니까 3개월 이후에 중도 인출한다 그러면 750만 원만 남는데 얘는 1,0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때는 요거를 상계 처리한다. 알겠죠? 따라서 약관 대출을 받은 부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상계 처리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 알겠죠? 왜? 약관 대출이라는 거는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거고 중도 인출은 해약 환급금의 50%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무슨 관계인지 알죠? 그래요. 자, 우리 돌개바라님. 토트금님, 정기보험 말인데요.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좀 더 저렴한 것 같은데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이니 약관 같은 거 별 차이 없으면 다이렉트로 가입해도 상관없을까요? 유일하게 다이렉트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싼 게 바로 교보 플래닛이라고 있어. 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쌉니다. 알겠죠? 정기보험으로 할 때는. 일반 사망으로 보호장을 받을 때는 요게 제일 싸다라는 거. 돌개바라니. 그거는 약관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무조건 주고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렉트로 할 때 싼 게 바로 교보 플래닛 보험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돌개바라님. 하나를 알려드리니까 열을 아시는 분이야. 홈인슈를 입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투잡으로 하시란 말이야. 투잡으로. 그러면 본인 가족 계약 다 받을 수 있고 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주위 직장 동료들 보니까 개쓰레기로 가입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일석이조다. 내 가족 보험을 내가 설계하고 수당도 챙긴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갱신보험에서 최대 100세 만기, 최대 80세 만기, 90세 만기 금액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없어요. 100세나 90세나 80세나 차이 없는 거야. 왜? 이거는 80세까지 갱신되다 끝나는 거고 90세는 90세까지 갱신되다 끝, 100세는 100세까지 갱신되다 끝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입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5년씩 자르는 거는 80세, 90세, 100세 되기 전에 보험료이기 때문에 똑같다. 단 무해지와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무해지는 무해지대로 똑같고 종합은 종합대로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상급 B형 간염 보균자 활동성 비오리드 약 처방 중입니다. 실비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했어요. 유병자 실비로 가입 가능하세요. 유병자 실비. 그렇습니다. 유병자 실비 가입 가능하세요.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요. 알겠죠? 박나무님. 출산 비용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부담보 잡힌다는데 그럼 섬유선종 초음파를 한 번 더 하고 보험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그랬어. 일단 섬유선종 초음파는 일단 했잖아. 하고 지금 몇 개 있는지 길이가 몇 개인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뭐 해. 21살 아이의 엄마인데요. 3년 전에 비만으로 지방간하고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지방간은 약으로 치료하고 당뇨는 식이요법으로 치료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둘 다 고지를 해야 하나요? 당뇨 같은 경우는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뇨 진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1대 질환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당뇨, 고혈압, 협심증 이런 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받은 사실만으로도 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유병자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알겠죠? 요거 가지고는 약간 애매모호해요.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메트라이프 종신안보험 15만원. 저도 30살에 보험 들려고 하는데 적당한 보험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해드릴게요. 최소한 종신암은 아니에요. 이건 가입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30살에 15만원이면 보험료 너무 비쌉니다. 10만원대 초반이어도 이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근데 얘가 왜 비싸냐? 종신암보험이긴 한데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도 들어가 있어.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지급하는 거고,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손이라님하고 안 맞아. 내 말 들으세요. 알겠죠? 이거는 가입하지 마세요. 95,000원짜리 45세 남자 20년 납 6천만원. 종신보험이 10년 지났는데 유지하는 게 나은가요? 해지하고 정기보험 가는 게 나은가요?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알겠죠? 45세 남자면 일단 A는 어느 정도 컸어. 그래서 10년 만기짜리 정기보험을 할지 아니면 이거를 유지를 할지 해약을 하고 살아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새롭게 들어갈지 그 결정은 제가 합니다. 알겠죠? 요것만 갖고는 애매해요. 왜? 10년을 납입했는데 앞으로 10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병 입원 일당 대신 간병인 지원 특약이 3년 갱신이던데 40대인데 나중에 보험료가 꼭 가입해야 하나요라 그랬어.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없어요. 왜? 실비보험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야. 꼭 가입할 건 아니거든. 병원 안 가면 이것도 마이너스거든. 그쵸? 그러나 대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특약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간병인 지원 특약.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